정유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산업은 이제 원유를 갖다가 이제 그걸 정제하는 이런 산업이 되겠는데요. 원유는 자연 상태에서의 원유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형광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사광선으로 보면 청록색을 띤 흑색이고 투과광으로 보면 젓갈색을 띠게 됩니다. 원유에는 가솔린, 등경유, 중유, 피치 등 석유 물질뿐만 아니라 불순물인 유황, 요소, 질소, 산소, 여러 금속 등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원유는 생산지와 산출되는 유층에 따라서 그 성상이 다르는데요. 미국 석유협회, API죠. 미국 석유협회가 제정한 화학적 석유 비중 표시 방법인 API-도에 의해서 석유는 경질류, 중질류, 또 무거운 중자를 쓰는 중질류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 API-도를 산출할 때는 분모를 비중으로 두기 때문에 무거운 기름일수록 API-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API-도가 가장 높은 33도 이상은 경질류로 분류를 하고 API-도 30도 이하는 중질류로 이렇게 분류되고, 그리고 유황 함량이 0.7% 이하이면 스위트 오일, 고품질의 그런 크루드 오일이 되겠고요. 0.7% 이상이면은 황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사워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급 원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API-도가 높고, 그러니까 경질류란 얘기죠. 유황 함량이 낮은 라이트 스위트 원유, 이런 원유가 고급 원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급 원유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종인 가솔린, 나프타 등을 더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나 미국의 서부 텍사스 원유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중간 품질이 되겠습니다. 세계 3대 유종,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 중질유, 이 세 가지를 세계 3대 유종이 되는데요. 이 3대 유종을 기준으로 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두바이유는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69.66달러, 브렌트유는 71.69달러,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64.90달러를 그런 평균 가격을 형성했는데요. 이 가격에서 보듯이 서부 텍사스 중질유의 가격 경쟁력이 두바이유의 가격 경쟁력보다 더 강화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의 정제 작업을 설명을 드리면은, 끈적끈적한 원유는 탄소와 수소의 액상 탄화수소가 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순물인 유황, 요소, 질소, 산소, 여러 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LPG, 가솔린, 납사, 등유, 윤활유, 경유, 중유, 피치 등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정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원유 정제를 하는 산업을 정유 산업이라고 합니다. 원유 정제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각 유종의 끓는 점, 비등점이 다른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류탑의 솥에 원유를 넣고 끓이면, 증류시키면 가장 낮은 온도에서 끓는 유종의 증기가 먼저 기체 형태로 증발하게 되겠죠. 이런 증발된 증류분을 모아서 탱크에서 냉각 액화시키면은 끓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윤활유, 중유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유종별 비등점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비등점이 가장 낮은 LPG가 탱크 1에서 얻어지고, 다음 비등점이 높은 휘발유 유분이 탱크 2에서 얻어지고, 이런 순서대로 탱크 3, 탱크 4, 탱크 5, 탱크 6 이렇게 쭉 유분이 차례대로 비등점에 따라서 분리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찌꺼기 형태로 피치, 아스팔트유를 얻게 됩니다.
대학이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난 이런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의 그 감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1배럴에 말하자면은, 그 원유를, 이렇게 정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각 유종별로 얻을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나프타가 한 19% 정도 얻을 수 있는 걸로 나오죠. 휘발유가 한 8.5%,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경유가 25.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 하나의 그 예시가 되겠고, 또 이것은 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유종별 비율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한번 큰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 증류탑에서 각 유종별로 이 비등점 차이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면은 이런 단순 정제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낸 후에 고도화 설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고도화 설비를 거치면서 이 성분들을 다시 이렇게 걸러내는데, 개질 공정을 통해서 휘발유 옥탄가를 높인다든지, 탈황 공정을 통해서 황성분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또 이 분해 공정, 예를 들어서 수소화 분해법이라는 거 있는데요. 분해를 통한 휘발유 제조를 위한 가장 최신 방법이 수소화 분해법인데, 중진류를 고압, 고온하에서 촉매인 수소를 사용해서 분해시켜 가지고 LPG, 휘발유, 제트연료, 등유, 경유 등의 경질유로 이렇게 개조하는 것입니다. 휘발유의 수율이 50 내지 60% 정도 이렇게 높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율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해와 동시에 탈항, 또 탈질소도 행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 유종의 용도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친숙한 부분인데요. 여기 잘 아시다시피 휘발유는 뭐 가솔린이나 승용차 원료, 또 등유는 항공기 원료나 가정용 난방 등의 원료, 경유는 디젤 승용차의 원료, 중유는 발전기 보일러, 발전소 보일러, 또 선박 내연기관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오염 문제로 이런 데 대한 좀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는 추세가 있죠. 납사, 맨 위에 보시면 납사는 이것이 이제 화학회사에 들어가서 크래킹 과정을 거쳐서 우리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원유에서 이 납사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납사가 우리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화학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용품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석유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원료가 바로 이 납사다. 이 납사가 화학회사로 가서 크래킹 공정을 거쳐서 이런 화학 제품의 원료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정유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